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넛지 파이널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영상을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애매했어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고 또 의미가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전체 요약을 하자, 기존에 그랬던 책들 몇 권 있잖아요. 그래서 5부작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책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1부 정도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 요약은 크게 흥미롭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핵심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려면 행동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고, 그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한 가정하에 경제학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행동 경제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을 하고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는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이라는 거죠. 비합리적인 선택, 패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이제 실제 행동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본다면 주로 심리학과 이제 경제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학과 경제학, 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 행동 경제학의 단군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름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편향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향들, 그러니까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정리하신 분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그 책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 경제학은 그 실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A 테스트, B 테스트 해보고 인간의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 마케팅에 행동 경제학이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넛지의 일부에서 이러한 인간의 그 비합리적 패턴들, 편향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넛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넛지라고 하면 이렇게 팔꿈치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봐, 이렇게 행동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유지상주의적 간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선택의 자유는 열려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합리적인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편향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넛지를 해주면서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거를 이제 넛지라고 할 수 있죠. 자유지상주의적 간섭주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남성 화장실에 이제 소변이 밖으로 튀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금지나 처벌이 있겠죠. 소변기에서 제대로 소변을 못 보면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 다음부터 또는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일로 처벌하는 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깨끗하게 소변을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가 넛지인데 부드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그림을, 스티커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이 소변을 보면서 그 파리를 향해서 조준을 하게 되니까 화장실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은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인센티브의 시대는 가고 넛지의 시대가 왔다. 이거는 아주 이제 간단한 예고, 뭐 다양한 그런 예들이 책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설계인데 이 개념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선택 설계는 사실 이 넛지라는 책에서 이게 개념화하기 전부터 우리가 개념 없이 무의식적으로 늘 행해왔던 거예요. 어떤 정부의 정책을 실행한다, 보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 회의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단지 그거를 이제 선택 설계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뿐이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다, 마케팅,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택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선택 설계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넛지의 방법이 이제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뭐 금지나 처벌이 있다고 했죠.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금지하려면 금지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벌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죠. 잘한 경우에 뭐 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넛지는 중요한 게 이제 무료라는 거예요. 넛지가 갖고 있는 뭐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무료인 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자, 넛지, 선택 설계, 이 대상이 되는 범위는 사실 이 세상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 뭐 셀프 넛지, 스넛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죠. 넛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 있어서 음식 배열을 바꿈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특정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많이 선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앞에 둔다거나 눈높이를 맞춰준다거나, 뭐 우리 슈퍼마켓 매대 진열도 다 그런 거잖아요. 선택 설계인데, 자,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뭐 사과가 몸에 좋다, 그러면 냉장고에 내 눈높이에 사과를 놓는다거나, 사과를 전면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탁에 항상 사과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넛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 먹을 걸 줄여야 돼, 그 냉장고 자체를 아예 음식을 적게 보관하는 이런 넛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제력 문제라든가 실행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셀프 넛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책, 정부 정책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넛지 하는 것, 이 책이 나오고 널리 읽히면서 영국 정부에서 이제 최초로 넛지를 정부 정책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에 행동 통찰팀이라고 해서 넛지 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제 넛지 일을 하기도 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도 평가 과학 연구팀이라는 이런 넛지 팀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 어떠한 안내서가 넛지 효과를 발휘할까?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세금을 제 날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내 내용이 가장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넛지를 잘 운영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편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예 기본값으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 거죠. 따로 신청서를 안 써도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넛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은 반드시 100%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을 말씀드리면, 넛지에 반대되는 슬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잡지를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취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본사에 전화해서 14일 전에 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독 취소할 생각을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개념까지 파악을 하시고, 이 책의 일부는 꼭 읽어보시고 그 이유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들, 넛지, 자유지상주의적 간섭주의, 선택 설계, 슬러지, 이런 개념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